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관련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강원도 7개 대학교 모두 다 일반 재정 지원에 좀 탈락을 학교는 물론 뭐 지역사회까지 좀 그 위기가 계속되고 아무래도 이 대학교의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.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학 위기가 점점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오히려 지금은 구직난인데 구인난이 올 수도 있다. 학교가 통폐합된다거나 하면은 또 지역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네. 도미노처럼 이렇게 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서 학생 수가 줄었다, 학력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강원도의 교사 인원을 줄이는 거는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다. 대안을 마련해 달라. 밑도 끝도 없는 강원도 기자들의 아무 말 대잔치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오랜만에 이제 코난 기자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. 네. 변호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왜 안 보이셨어요? 저는 그 자가격리 네.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네. 네, 집에서 자숙하면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네, 지냈습니다. 네. 어떠셨어요, 자가? 그 자가격리를 굉장히 나름 집안에서 철저하게 했었는데 그 식기도 그러니까 일단은 생활을 가족 구성원들과 저는 홀로 방에 갇혀서 생활을 달리하고 밥도 일회용품에 주면 제가 먹고 일회용품을 그 폐기물 봉투에 넣어가지고 네, 배출을 하고 그렇게 했고요. 근데 작은 방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좀 괴로웠는데 자가격리 물품이 오거든요. 그 물품에 좀 책 한 권 정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뭐 랜덤으로. 네, 랜덤으로. 사실 뭐 출판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출판을 소비를 하던가 혹은 뭐 국민 계몽을 시키던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게 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고 하루 종일 휴대폰하고 노트북만 보는데도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. 예. 2주 동안 그 방에서 네, 계속 네. 생활하셨던 예, 거예요? 그렇습니다. 예. 2주 동안 있었고 좋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너무 지루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한 일주일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. 근데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요. 긴 휴가를, 사회적으로 긴 휴가를. 음주도 그러면 못 하시죠? 예, 음주도 안 하고요. 예, 음주도 안 하고 햇빛도 잘 안 보고 예, 네. 방 안에만 이렇게 누워만 있었습니다. 예. 김선호 기자도 잠깐 네. 못 뵀잖아요, 저희. 맞습니다. 저는 이게 확진자하고 일주일 전에 같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3일 전후로 만난 사람을 이렇게 지금 그 격리 대상자로 하더라고요. 저는 격리 대상자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검사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보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음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어떡하지? 나 양성 나오면 어떡하지? 누구한테 뭐부터 말해야 되나? 내가 일주일 동안 최근에 누굴 만났지? 막 이렇게 괜히 막 누구랑 만났지? 진짜 내가 네. 어딜 나갔었지? 그냥 집에 있을 걸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음성이어서 네, 아무 문제는 저도 없었습니다. 클린 그 검사 받으러 연락 오면서부터 바로 본 게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봤는데 와 제가 엄청 돌아다녔더라고요 진짜. 그래서 이거 정말 양성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. 정말 양성이 나오면 막 동성 공개가 되면 와 엄청 돌아다닌 사람으로 네. 나오겠구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. 아, 다행입니다. 또 다시 볼 수 있게 돼서. 아무래도 이제 바로 진짜 코앞에 코로나가 온 거를 이번에 체감하는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추석 때도 아직까지 좀 더 저희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관련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좀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강원도 7개 대학교 모두 다 일반 재정 지원에 좀 탈락을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. 좀 아무래도 이 대학교의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학 위기가 점점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해보시죠. 뭐 일단은 아마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일까가 저희 강원도 내 학생 수, 초중고교 학생 수가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. 한 될까요? 초중고 합치면 한 16만 7만 되지 않을까요? 16, 7만 명 예. 정도.
그때는 아마 2000년대 초반대 학생 수였을 것 같아요. 네. 올해 강원도 내 초중고교생 수는 14만 8,600여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15만이 붕괴됐네요. 그렇죠. 네. 작년에 말씀해주신 작년에는 15만 1,000명 정도 됐었는데 네. 지금 거의 한 2,400명 정도가 줄어든 예. 그 정도의 학생 수예요. 이게 원래는 올해 정도 학생 수는 작년보다 한 1,200명 정도 줄 거라는 게 교육당국의 전망치였는데 그 배가량 정도가 줄어들어서 지금 2,000명 넘게 1년 사이에 줄어든 그 정도 차이예요. 이게 5년이 지나고 나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강원도 내 학생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 거라고 전망이 돼서 지금 뭐 한 13만 4천 명 정도가 예측이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저출산이나 뭐 이런 이제 출산을 안 하는 현상들도 계속되고 결혼도 좀 늦어지고 하면서 이런 게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줄어드는 그 가속화되는 속도가 한 뭐 16% 이상까지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상황들이 계속되면 학교는 물론 뭐 지역사회까지 좀 그 위기가 계속되고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게 지금 강원도 내 교육계 현실인 것 같아요.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같은 반 하면 막 학생 번호가 출석 번호가 50번 넘게까지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. 반도 막 17반, 18반 막 이렇게 네.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고. 저는 제 모교 초등학교를 그 작년에 가서 이제 강의를 특강을 한 적이 진로 네, 특강을 한 적이 네. 있는데 제가 졸업할 때는 2,000명이었어요. 건물도 한 학년당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각 6반씩 앞뒤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아이들, 그러니까 건물이 부족해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서 뭐 보건실, 상담실 등등 공간을 어떻게 두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니까 2,0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. 400명으로 줄었으니까 2,000명이 쓰는 공간은 400명으로 줄어서 지금 반대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반대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. 예, 이게 아마 비단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뭐 현상인 것 같습니다. 네. 박영석 기자님은 좀 어떠세요? 요즘 분위기? 제가 어제 한번 그 강원도 인구수를 한번 검색을 해봤었어요. 네. 근데 지금 150만 명 조금 넘게 나왔었는데 지금 14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10%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 예전에는 어딜 가도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진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진짜 빽빽하게 책상 되게 빽빽하게 짝이랑 네.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에 짝 있고 또 이쪽은 또 2명씩 짝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교실 이렇게 사진 찍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은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그 학생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, 그냥 좀 뭔가 썰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뭔가 학교가 좀 활기가 없는 그런 느낌? 예, 그런 느낌도 있고 예, 좀 최근 이 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가 이제 수치를 통계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벌써 한 3, 4년 전부터, 한 5, 6년 전부터 얘기되어 온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놀랄 때는 지난 것 같아요. 놀라지 않고 뭐 대비를 하던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. 근데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학령 인구, 그러니까 공부하는 인구로 대비가 되지만 사실 뭐 산업계나 뭐 정치계나 노동계나 전반적인 문제거든요.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. 또 교육계로 보면 이제는 1도 1 국립대학교, 뭐 이게 벌써 20년 전부터 얘기 나온 얘기인데 1도 1 국립대학교는 피할 수 없는 것인 것 같고 혹은 아니면 1도 뭐 1대학까지로도 갈 수 있다는 그렇게 보여지고요. 좀 장기간으로 보면 학령 인구 감소가 결국에는 그 대학을 가는 것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구직난인데 오히려 구인난이 올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대학이라는 그 교육기관 자체가 붕괴가 올 수가 있고 또 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가 우수한 그 학문을 배우기 위한 것인데 그런 학문을 이미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정치계를 보면 일단은 선거구 자체가 개편이 빠르게 될 거예요. 지금 강원도도 매년 총선 때마다 지금 몇 년에 걸쳐가지고 뭐 홍천을 얻다 붙이니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아마 다음 선거에도 또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강원도 뭐 교육계나 정치계나 산업계에서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거 가지고 탓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성장 동력으로 엮어갈까. 예를 들어서 폐교가 많이 발생하면 그 폐교들을 어떻게 해서 뭐 관광
상품화를 활성화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교육, 학령 인구가 주는 게 좀 교육계, 교육 환경의 변화도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교사 임용 축소로도 이어져서 논란이라고 들었습니다. 교육부가 내년도 중등교사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일단은 그 학령 인구가 계속 있지만 줄어드는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. 그렇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의 소멸이나 이런 걸 좀 황폐하는 걸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. 그렇다고 마냥 아이들을 많이 낳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네.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럼 이렇게 내가 삶이 괜찮으면 정말 다른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경제 논리의 잣대가 계속 모든 사회 전반에 좀 많이 드리워지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강원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해야 되는 교사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. 지금 같은 경우에 강원도도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중등교원은 91명 그리고 초등교원은 31명을 줄이겠다고 내년도 방침을 밝혔어요. 이게 네.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교사의 인력도 줄여야 된다. 경제적인 논리의 잣대인 건데 이 상황들에서 결국에는 뭐 교육청도 최근에는 계속 교육부에 요청도 하고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사를 줄이는 거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청도 계속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책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갖고 내년도에 지금 공립중등교사 선발 계획을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288명으로 줄었어요.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 강원도교육청은 300명대 교원을 계속 선발을 했었는데 그 91명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해보다도 34명 정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200명대로 줄어든 거는 거의 몇 년 사이 처음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줄어 있고 초등교원도 역시 지금 내년에 103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. 이 역시도 올해는 164명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지역사회 뭐 지금 교육위원회,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뭐 교총, 정교조 모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단순히 경제 논리에 의해서 학생 수가 줄었다,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강원도의 교사 인원을 줄이는 거는 이제 뭐 저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다,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교원 수를 줄이는 게 지금 이 상황에 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? 이건 대안이라기보다는 이 교육 재정을 줄이기 위한 명분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 수를 줄일 게 아니라 학생들의 뭐 이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마냥 그렇다고 해서 교원을 따라서 줄일 일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. 네. 오히려 아이를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좀 출생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하고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아이를 뭐 진짜 맡기고 싶은 그런 교육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교원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과밀 학급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 대개 보면은 한 학급당 뭐 25명에서 한 30명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좀 과밀 학급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런 문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많이 드러났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교원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늘려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. 너무 확 줄이는 건 좀. 예.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교원 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등학교에 공간은 충분해요. 지금 반이 줄어들었지만 그 반의 학생들을 쪼개서 반을 여러 개로 늘리면 돼요. 그러면 한 반당 선생님들 한 명씩 임명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뭐 그 힘들다라는 게 국가 방침인데 이해는 돼요. 이해는 되는데 이 국가 방침을 발표하는 방식과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가 잘못되는 거예요. 저희가 이제 변호사 수를 예로 들자면 사법시험 체계에서
로스쿨 체계로 오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해던 오래 기간 준비해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예 기간을 10년을 뒀습니다. 10년 동안은 앞으로도 공부하는 거를 시험 볼 수 있게 해줄게. 대신 지금부터 10년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안 져. 사법시험은 없어져. 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설득을 하고 10년이 걸쳐서 로스쿨이 도입이 되고 했는데 지금 교대를 입학을 했는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교사 수를 줄인다는 방침을 막 발표한단 말이에요. 사실 춘천교대도 문제지만 서울교대는 정말 문제인 게 임용고시를 합격을 했어요.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교사 수를 줄인다 그래요. 그러면 발령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. 네. 발령대기 상태로 5년이 지나면 발령을 못 받습니다. 시험을 합격해놓고 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. 5년을 기다리면서 기간직을 사도 하고 학원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결국 5년이 지나서 발령을 안 받고 나니까 다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.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할 거면 임용고시 숫자를 아예 줄이던가 혹은 아니면 교대 입학에 대해서 홍보를 하던가 이 교대 입학이 곧 선생님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회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주던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 교사 수를 줄이는 그 정책적인 그 기초 단계가 먼저 설정돼야 된다고 저는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. 저희가 지금 정부 정책상 가장 중요한 기조가 국가 균형 발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지역으로 계속 이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 학교나 작은 학교에 좀 더 맞춤형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라면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의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교육열은 거의 세계화 수준에 네. 가까우시잖아요. 근데 강원도에 가면 아이들이 특성화 교육도 그렇고 더 많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거나 시골의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골프가 됐든 예체능이 됐든 맞춤형 교육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된다는 게 있다라면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네.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아무래도 이게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규모 학교들이 학교가 통폐합된다거나 하면은 또 지역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네.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의 학교가 없어진다는 게 그 지역 사회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네.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는 그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입학생으로 받는데요. 그러니까 그 시골에 가면 정말 강원도 산골의 시골에 가면 그 어르신들 중에는 초등학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입학생으로 충원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입학생으로 받아서 아이와 어르신이 같이 교육을 받는 한글을 같이 배우고 더하기 빼기를 같이 배우는 그런 그 양상도 강원도 곳곳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어쨌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하나가 없어지면 그 마을 자체 존립에 대해서 이제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는 어떻게든 좀 유지를 해는 방향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좀 한 얘기를 가지고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? 한 줄 평이 부활했습니다. 갑자기요? 막 돌아왔어요. 여기 있네. 한 줄 평이 있습니다. 네. 뭐 준비하신 게 없지만 말씀을 드려야죠. 뭐. 네. 그러면 가장 먼저 해보시겠어요? 그럴까요? 네. 네. 강원도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살리자로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. 네. 저도 비슷합니다. 이제 학교를 살리는 게 곧 지역 살리는 지름길 하겠습니다. 다들 이렇게 뭔가 급조하는 느낌. 눈치 게임, 잘못쓰니까 눈치 게임이세요? 그 RPM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. 오늘 한 줄 예. 평은 대본을 꼼꼼히 읽지 대본을 놓쳤네요, 이거를.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거는 아이들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지역의 학교들 작은 학교라고 통폐합되고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는 아이들일 것 같아서 약간 거기에 좀 맞춰봤어요. 그래서 네. 전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냥 짧게 쓰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백년지대계 교육, 그래서 눈앞 잣대로는 저울질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.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좀 뺏지 않았으면. 저도 좀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, 사실은. 네. 우리 이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면 우리 교육의 미래도 사라진다. 라는 네. 거. 예. 역시 미리 준비하시면 되네요. 네.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.
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.